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무일푼서 127억을 달성한 투자 성과, 실투자금 5천만 원을 10억으로 수익률 20배 자산 늘리는 방법, 100억 가치 있는 지식, 여러분의 투자 달성 구체적인 방안 요청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점은 아래 메일로 주시면 간절한 사연은 채택해서 제 방송에서 사연으로 다루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목차입니다. 금일의 목차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 현황 및 향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장 강도, 매매 심리 지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거래량, 대출 제한 현황, 공급량 현황, 그리고 금리, M2 유동성, 미국 경제 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1급 투자 비법, 토지의 가치를 알고 미리 선점 투자하는 100억짜리 지식,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12월 둘째 주 기준 매수자 매도자 지수 동향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지금 매매 지수는 약 57.4로 지난주 59.9와 유사하지만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점인 100보다는 훨씬 아래로 100 아래는 지금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57.4로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은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도 그렇고 울산, 대전, 인천, 대구 모두 지금 약 한 40에서 한 60대에 전국적으로 매수 우위 지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매수 우위 지수는 어떻게 변해왔냐? 전체적으로 이런 지금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지만 특히 2010년부터 2014년 요 사이에 해당하는 부동산 하락기에는 매수 우위 지수가 약 20에서 한 10에서 40 그 사이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50에서 60이 대부분이죠. 아직도 본격적인 하락기가 되려면 매수 우위 지수가 한 20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한 3, 40 정도는 더 떨어져서 그것이 지속되는 상태가 돼야지 본격적인 하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이후에 지금 2021년 12월 이후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갈 것이냐 추이를 좀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2021년 12월 이후에 주요 정책 변화들이 많죠. 대출 제한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내년 7월 달에는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가 만기가 되는 것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전세가가 어떻게 변할지 거래량 추이, 공급량 추이
M2 유동성 이런 것들을 다 매주 주간 단위로 파악을 하면서 내 위치에서 포지션을 정해야 됩니다. 매매 가격 변동률,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난주와 좀 유사합니다. 서울이 약 0.14에서 0.1%로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아직도 플러스다. 경기도도 0.15에서 0.16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매 가격은 거의 지금 안정적인 상태에서 대략 한 0.1 정도 매매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근데 주간 단위로 보면 매매 가격 상승세가 지금 0.6에서부터 0.1까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턴어라운드를 해야지 본격적인 하락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정기, 그냥 관만기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세 가격도 전주 대비해서 0.13을 기록하며 지난주 변동률 0.12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매매가를 굉장히 떠받치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 변화율도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됩니다. 전국 전세가 변화율도 보면 지금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34부터 지금 0.1까지 전세가율의 상승폭도 줄어든다. 하지만 전세가는 마이너스로 턴어라운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왜냐면 실수요이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만 유지돼도 굉장히 시장은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주 전세가의 변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사람들의 지금 심리를 나타내는 시장 강도, 이것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서 제가 사람들의 심리, 매수 심리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장 강도를 보면 시장 강도가 100일 때, 100일 때가 매수랑 매도랑 동등한 그런 시기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때 시장 강도라는 것이 2010년부터 2013년 4년도에 시장 강도가 약 한 거의 한 여기가 지금 0인데요. 거의 0에 근접해 있습니다. 근접해 있죠. 이때는 매도자가 많아서 시장이 하락기입니다. 0부터 이때는 한 30, 40까지.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약 한 50 이상이 되고 있죠.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1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강도는 하락 중이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오려면은 요 근방까지 떨어져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관망의 시기다. 하지만 시장 강도도 지금 하락 반전하는 추세인데 요 이후에 지금 변화량을 계속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장 강도가 정말로 이 영인선에 접근을 할 것인지 이렇게 아직 떨어져야 되죠. 거의 100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저와 함께 같이 지속적으로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의미 있는 데이터는 이 거래량, 거래량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죠.
2021년 11월 데이터를 보면 서울의 거래량 평균이 보통 7천에서 6천 건인데 8월부터 계속 지금 떨어져서 4천 건, 2천 건, 2천 건, 1천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거의 5분의 1 토막이 있네요. 사람들이 매수를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람들의 심리 변화 주시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까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지금 태도, 심리 변화를 나타냈고 지금부터는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이라면 부동산은 하락하는 데 많은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은 은행권의 대출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고 시중은행에 직접 유선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액을 115조에서 87조로 한 절반 이상으로 줄이기 때문에 대출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제한적인 정책이 계속 나올 듯 합니다.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약 115조 정도의 대출이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약 한 87조만 늘어난다는 거죠. 시중에 실제 유통되는 그런 가용한 유동성이 조금 제한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전체적인 지역과 시장에서의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매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공급량은 서울과 경기 공급량 부족은 가장 리스크한 부분입니다. 모든 정책이 다 부동산을 하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 공급량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한 2, 3년 정도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가 약 4만 7천 가구인데 매년 공급 필요한 게 근데 지금 보면은 약 2만 세대 거기서 지금 조금 밑돌거나 2만 세대에서 24년까지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공급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좀 매수하려는 심리를 좀 억제할 거냐 여기에 좀 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지역도 같습니다. 경기 지역도 6만 7천 가구가 매년 필요한 적정 수요인데 6만 7천 가구를 밑도는 약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을 어떻게 단기간에 좀 끌어올릴 것이냐 새 정부의 아주 중요한 핫 이슈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부동산이 안정화가 되냐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또 조정을 받냐 이런 방향성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물 추이죠. 지금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9월 이후 서울 경기 지역의 매물은 쌓이고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고 쌓이고 있으면 가격 조정의 신호인데 지속적인 지금 추이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 이때가 이제 9월인데 9월을 기준으로 이때 가격이 오를 때는 지금 매물이 거의 없어지죠. 파란색이 매물인데 매물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지금 이때부터 다시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습니다. 경기도 가격이 오를 때는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지금 정지한 상태,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죠. 이게
계속 이렇게 쌓이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가격이 하락하는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금리는 지금 짧은 기간 내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불안하고 지금 사람들이 빚을 내 가지고 다 자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억제할 그런 방법은 금리를 높이는 방법. 지금 8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1월 달에 한 번 해서 0.5던 게 지금 1.0까지 단 4개월 만에 2배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미니멈 1.5%, 1.75%, 2.0%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금리가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멈 1.5에서 1.75, 진짜 맥스마이즈 되면은 2.0까지. 그렇게 되면 예금담보대출 금리랑 신용대출 금리는 한 5에서 7%까지도 맥스 올라가지 않겠나. 그럼 사람들이 대출 받는데 굉장히 좀 버거워하겠죠. 또한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지금 당겨졌습니다. 지금 내년 6월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초보다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당겨진 것이죠.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를 내년 한 6월 달쯤에 인상할 확률이 한 81%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테고, 그러면 주변국들도 미국을 따라서 더 올려야 됩니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미국 시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꺾였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래량, 전세 수급 동향, 금리, 대출, 매수의 지수 이런 것들은 좀 하락 신호를 나타내고 상승의 불씨로 남아있는 것은 공급 부족과 전세가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소득의 얼마만큼을 주택 구입하는데 비용으로 부담을 하냐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중위권 소득자가 중위권 아파트를 살 때에 필요한 내 소득에서의 필요한 부담 지수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금 대략 약 한 70 정도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거의 최고점에 와 있다.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약 70, 80이라는 것은 4천만 원의 연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 한 800만 원 정도를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부담 지수가 100이라는 얘기는 내 소득의 25%를 주택 부담하는데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80이라는 것은 4천만 원인 사람이 한 7, 800 정도를 주택 구입하는데 부담한다.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주택 구입하는데 부담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죠.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지금 조정기일 때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약 한 45에서 50 정도, 지금보다 한 2, 30 정도 떨어져서 그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부동산 등락에 관계없이 5천만 원으로 10억 수익을 낼 수 있는 승리하는 투자법 제2탄.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토지는 인간이 활용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한 토지에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토지에 1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토지에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가치가 다 틀리겠죠. 같은 토지라도 이것은 가격이 10만 원, 이것은 가격이 1000만 원, 이것은 가격이 10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가치를 분석해서 미리 선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가치는 동일한 땅에 바닥면은 넓게, 그리고 층수는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자연 녹지가 취락지구로 토지 가치가 종상향되면서 가치가 3배 상승하는, 가격이 3배 상승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땅의 면적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건폐율이 20%다 그러면 이만한 땅에 이만큼 20%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건폐율이 60%다 그러면은 이만큼 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올라가서 자연 녹지보다 7억 지구가 가치가 3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 법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토지를 찾는 법은, 7억 지구가 지정된 확률이 높은 지역은, 도시형 취락은 대지 밀도 약 40% 이상, 그리고 호수 밀도가 헥타르당 10% 이상인 곳, 그런 자연 녹지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주변이 막 개발되기 시작한다. 그런 곳을 선점해서 미리 이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3기 신도시, SK 하이닉스 공장, 또 삼성전자 공장 인근, 그런 데가 막 개발이 되면서 추락지구가, 자연녹지가 추락지구로 종상되는 것이죠. 그냥 가치도 3배가 되는데, 이것을 경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투자 수익은 뭐 6배에서 뭐 10배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 추락지구가 실제 1종, 2종 거주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져서 토지 가치가 3배에서 5배, 더 많게는 20배, 30배 그렇게 증가하는 그런 투자 방법, 검색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땅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땅의 가치, 땅은 여러분이 보는 토지는 토지마다 용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 건폐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높을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수록
토지 가치는 높아지고 가격은 높아집니다. 예. 즉 취락지구보다는 1종, 1종보다는 2종, 2종보다는 3종, 3종보다는 준주고 상업토지로 갈수록 토지 가치는 높아집니다. 간단하게 좀 표를 공유드리면 도시지역, 네, 이쪽은 또 나중에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도시지역만 좀 얘기를 하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거지역을 설명을 드리면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가 있는데 일반주거에서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준주거는 가장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습니다. 그 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땅의 가치는 이렇게 갈수록 한 단계가 점프될수록 2배에서 3배씩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땅들이 이 땅으로 변할 그런 것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면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이렇게 걸린 상업지역에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이 딱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예시를 들겠습니다. 개발사업지구에서 인근 취락지구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땅의 성질이 바뀌어서 땅의 성질이 승격을 해서 3배, 4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보면은 최근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했죠. 그 과천 지식정보타운 인근에 이렇게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지구 지정일이 2011년, 그리고 개발 계획 승인이 2012년, 준공은 2021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지점을 포석해서 미리 좀 장기로 보고 저렴하게 사두면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인근에 있으니 여기가 엄청 발달된 도시인데 이 인근에 그대로 취락지구로 놔두진 않겠죠.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1종이나 2종으로 종상향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거는 고시 내용인데 실제 그 일대를 집단 취락지역인데 폐지를 하고 1종 토지로 종상향을 시켰습니다. 종상향을 시키면서 토지의 가치가 3배, 4배로 바뀐 것이죠. 이렇게 미리 공공개발지역이나 민간개발지구 인근에 있는 취락지구를 미리 사서 1종이나 2종으로 종상향되는 거, 그것을 장기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소득을 그 원리금 대출을 상환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투자법입니다. 보면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핵심입니다. 그럼 취락지구를 1, 2종으로 변경되는 취락지구가 1, 2종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종상향되는 지역을 어떻게 찾아서 매수를 하든 경매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살면서 한 2-3번, 3-4번만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주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택지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택지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지도 서비스를 클릭을 합니다. 지도 서비스를 클릭을 하면 모든 개발지구에 대한 소식이 쫙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런 개발지구가 나오는 것 중에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나 기타 개발 사업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제가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클릭을 했죠. 여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우측에 지도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 선택에 취락지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공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있는 취락지구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개발 사업이 되면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 되겠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안정된 주거 지역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인근에 이런 취락지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런 취락지구는 반드시 종상향을 시킵니다. 적어도 1종, 적어도 2종. 그렇게 되면 땅의 가치가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이 있는 초창기에 이런 부분을 미리 선점해서 매수를 해서 조금 내 삶을 좀 더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내가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는 평생 잘하는 분들은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한두 번만 이런 기회를 잡는다고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로 분석하고 공유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약 9년 전 저는 해외에서 혼자 2 아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래 크리스 가드너가 놓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진국도 아닌 미개한 국가에서 저 혼자 5살, 9살 2 아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 제 목숨을 내놓고 제 목숨과 바꿔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은 그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개한 국가에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사고를 당했습니다. 화상도 당하고 부상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사정상 와이프인 아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빠인 저로서는 혼자서 아이들을 업고 말도 통하지 않는 국가에서 손짓 발짓을 하며 치료를 하였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당시 제가 느꼈던 심정은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이들이 무사하게 안전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을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게 해주고 싶었고 그런 다짐을 2번, 3번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당시 잘못된 주식 투자로 인생의 나락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희 각오는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습니다. 당시 제게 힘을 준 영화가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내마저 집을 나가서 당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기거를 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집도 없이 아들을 건사하는데 삶을 행복으로 이끌었다. 적어도 나는 두 아들과 생활한 공간을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가.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며 제 가슴에 새겨진 메시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노력하는 자에게는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재테크하는 월급쟁이가 친구처럼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한 발짝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